일본 집값과 한국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단골 근거로 내세우는 게 바로 일본 집값입니다. 그럼 한국도 일본처럼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견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일본처럼 되긴 쉽지 않다가 저의 생각입니다. 이건 경제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구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한창 버블이 심했을 당시 일본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나요? 대충 도쿄의 집을 다 팔면 미국 모든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품이 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당시에 일본의 집값이 얼마나 거품이 심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일본의 거품이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다른 나라는 평균이 여기고 호주나 영국도 꽤나 높은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일본은 여기까지. 이 당시에 여기까지 올라왔고 떨어진 게 여기예요. 그러니까 지난장에 그러니까 2017년부터 21년까지 이어졌던 상승기 때 한국의 집값 거품이 심했다고들 많이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거품이 심했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일본 거품과는 비교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한국의 거품이라고 한다면 이게 일본의 거품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당시 일본의 집값 거품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당시 일본은 엄청난 제조국가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제조 기술을 일본이 점령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어디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미국이죠. 당시 일본은 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냥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따라잡을 뻔했는데요. 이게 1인당 국민 소득 추이인데 이 연보라색이 일본입니다. 이 연보라색이 일본이 이 초록색인 미국을 따라잡은 순간이 있었죠. 이때 바로 일본의 거품이 많이 심하게 발생했던 시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니까 미국이 이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고 유럽 국가들과 조약을 하나 맺었습니다. 그게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이 플라자 합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달러를 약하게 만들고 일본 엔화를 비싸게 만드는 정책인데요. 이걸 왜 하냐면 일본이 수출을 할 때 가격을 비싸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쿄차가 예전에는 미국 시장에서 2,000원에 팔렸는데 갑자기 달러가 약해지고 엔화가 세지니까 이 3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2천만 원인 줄 알고 차 사러 왔는데 오늘부터 3천만 원을 달라고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아무도 도요타 차를 사지 않겠죠. 이렇게 일본의 제품이 안 팔리도록 유도한 것이 플라자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는 답이 없게 되니까 일본은 내수 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통화를 찍어냈는데요. 일본 내에서 돈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월급이 펑펑 오르고 집값과 주식이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일본에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한도를 100 이상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취득세도 내고 복비도 내고 뭐 그런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할 테니까 그런 것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LTV가 110 뭐 이렇게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알바하던 순이도 백수 건달 영철이도 마음만 먹으면 몇 억짜리 집을 당시에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그 당시에 일본의 집값은 진짜 말도 안 되게 거품이 많이 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LTV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LTV가 어떤지 아신가요? 우리나라는 지량 상승기 때 LTV를 40%로 막아놨습니다. 그마저도 15억 이상은 해주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풀어준 게 50에서 80%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을 아주 짜게 주기로 유명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집값이 몽블락할까요? 저는 그럴 리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통화량 그래프인데요. 일본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를 봤을 때 한 통화량이 2배 조금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비교해 봤을 때 약 30배 정도
통화량이 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도 일본의 집값과 한국의 집값이 비슷하게 흘러갈까요?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